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과 사명을 알려주고 또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응원하는 어머니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어머니 학교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어머니로서의 역할 정립과 또 가정의 변화까지 일으키는 두란노 어머니 학교 속초 지역 이야기, 오늘 내 삶의 만나에서 들어봅니다. 네, 오늘 내 삶의 만나에서는요,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두란노 어머니 학교 속초 지부의 해피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속초 해피맘의 이미향 권사님, 김연주 권사님, 오늘 내 삶의 만나에서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속초 중앙교회를 섬기는 이미향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속초 성결교회 김연주 권사입니다. 네, 두 분 모두 반갑습니다. 제가 속초 두란노 어머니 학교의 해피맘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먼저 이 해피맘이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김연주 권사님. 네. 해피맘은 원래 5주간의 두란노 어머니 학교 수료 후에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돕는 후속 프로그램인데요. 코로나로 어머니 학교를 대그룹의 대면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서 소그룹의 해피맘 프로그램을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두란노 어머니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이미향 권사님. 네, 그러게요. 해피맘을 알려면 두란노 어머니 학교를 알아야 되겠죠? 네. 두란노 어머니 학교를 소개해드리자면 어머니들이 여성으로서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하고 남편과 온전히 연합하고 경건한 자손을 양육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학교는 결국 모든 어머니들이 열국의 어머니들로 세워져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머니 학교가 전국 어머니들이 모여서 어떤 신앙을 키우는 영성 학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신앙을 키우는 영성 학교도 해당이 되지만 네. 이제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 음, 아내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있죠. 음, 아내로서 남편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세상 가치관이 아닌 신앙적 가치관으로 양육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두란노 어머니 학교가 지역별로 나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는 어디 있어요? 강원도는 춘천, 원주, 그리고 영동 지역에서는 속초에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럼 두 분 다 지금 두란노 어머니 학교에서 지금 이미향 권사님은 어떤 걸 맡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속초 지역 팀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속초 지역을 행복한 어머니들로 점점 늘려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김현주 권사님도 이제 거기에서 같이 또 팀장님 도와서 네. 찬양 팀장으로 있고요. 음, 저도 행복해지고 있는 엄마고 또 이 해피맘이 꼭 필요한 분들을 만나고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네. 그럼 속초 지역의 두란노 어머니 학교는 그동안 어떻게 활동을 해오셨어요? 지금 이제 속초 지역에서는 어머니 학교가 2019년도에 8기까지 진행된 상태고요. 시작은 속초 지역에서는 제가 보니까 2008년도 9월 11일에 속초 1기가 속초 중앙교회에서 시작되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속초 1기를 수료했거든요. 근데 속초에서 1기를 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춘천으로 본부로 다니면서 섬기면서 배워가지고 와서 속초 1기를 개설을 했더라고요. 네. 돌아보니까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혜택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일기를 수료한 그것을 계기로 계속해서 이 두란노 어머니 학교에서 뭐 스텝으로 또 네. 후속 프로그램에 또 참가하시고 그러셨었나 봐요. 네. 네. 한 기도 안 빠지고 스텝으로 섬겼네요. 와, 대단하시네요. 보통 그렇게 기수가 계속 될수록 그 전에 섬겼던 분들이 스텝으로 또 이렇게 섬기게 되시나요? 모두가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특별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신 분들이 가정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그 일에 많이 동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어떻게 또 진행이 돼요? 뭐 강사분이 또 따로 오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원래는? 네. 어머니 학교는 보통 5주간 이렇게 진행되고요. 중간에 이제 강의를 맡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5주면 5분의 강사분이 매주 다른 분이 오셔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에 맞는 강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 내에서 지역 찬양팀이 섬길 수 있으면 그 지역 내에서 그런 부분은 스태프들이 같이 섬기고요. 그 다음에 리더도 지역 내에서 섬기고요. 더 많은 동역자가 생기는 것이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네. 그동안 그럼 몇 분이나 수료를 하셨을까요?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요? 네. 8기 정도까지 진행이 네. 됐었는데. 1기 때는 저도 지원자였으니까 제가 기억하기에 스텝까지 100명이 넘었던 120명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규모가 기억을 꽤 하고요. 크군요. 그 후에는 이제 뭐 한 모집 인원이 40명, 50명 정도 한 기수에 그렇게 되니까 꽤 많았죠. 그리고 초창기에는 저희 팀이 이제 강릉에서도 섬겼고 강릉 2기 어머니 학교도 저희가 와서 섬겼고 그다음에 이제 삼척 큰 빛교회 네. 예, 거기도 가서 저희가 섬겼고 그러니까 이 근방에서는 속초 지역 팀밖에 없었기 때문에 양양에서도 이제 군에서 운영하는 열린으로 하는 어머니 학교를 일반인들 대상으로 그런 팀을 여러 번 거기 양양에서는 꽤 많이 섬겼어요. 그래요? 네. 그래도 일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셨단 말씀이세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기도를 빼고 음. 찬양을 빼고 음. 그 대신 좋은 강의와 이제 이렇게 사랑의 섬김을 굉장히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거의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줘 가지고 저희가 들어가서 기독교 색채를 좀 빼고 그렇게 했는데 몇 기 한 2, 3기까지 하고 시어머니 장모 학교라는 프로그램도 또 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양양에서도 그것도 하고 해서 한 양양에서 5, 6번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머니 학교에서는 어떤 걸 배우나요? 어머니 학교에서는 첫 주에 나를 이렇게 돌아보게 해요. 네. 내가 지금 내 자아상이 건강한지. 그러면서 자기의 원 가정이라고 표현하는데 결혼 전에 있었던 나의 원 가정에서의 상처와 어려움들을 돌아보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현재 내게 하나님이 바라는 거는 어떤 건지 이렇게 그렇게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게 첫 주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내가 지금 현재 이룬 가정에서의 아내로서 또 남편과의 관계에서 성경적으로는 아내의 역할이 어떤 건지 돕는 배필이 어떤 건지를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 3번째 주 정도에 가면은 그 어머니 자녀를 어떻게 경건한 자손으로 만들어 갈까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4번째 주에 기도하는 어머니로 살아가는 거, 뭐 어머니의 사명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배우고요. 또 해피맘에서는 또 더 추가되어서 그 공동체 가운데서 십자가의 사명을 발견하고 함께 이제 기도하는 중보기도 회복하는 그 부분이 또 강조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오세요? 뭐 어머니들이시겠지만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분들도 오실 거고 아니면 뭐 예비 어머니도 오나요? 보통은 이제 행복한 어머니들도 오세요. 더 행복해지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사실 본인의 문제가 크고 어려운 분들은 쉽게 마음을 열고 오지 못하세요. 오히려. 네, 그게 저희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금 가정 생활이 어려워서 우울증에 이렇게 힘든 분들을 권면을 해보면 오히려 정말 필요한 분들인데도 이런 공동체 자신을 드러내는 걸 꺼려하시고 쉽게 나오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 잘하고 싶은 마음들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없는 분들도 가끔은 들어오세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아까도 제가 어머니 학교 소개할 때 열국의 어미라는 표현을 했는데 나에게 내 자녀가 없어도 나는 다음 세대를 품고 또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품고 기도하겠다라는 사명을 느끼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실제로는 오랜 시간 아이가 없었는데 와서 어머니 학교를 하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어머니 학교 후에
임신의 소식을 또 듣기도 하고 어머. 출산하는 기쁨을 같이 누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아, 예. 그렇군요. 7, 8년씩 임신이 안 된 분들도 어머니 학교 때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어머니 학교 지난 8기 때도 그런 출산의 소식이 2분이나 계셨어요. 예, 사모님 한 분하고 또 이제 스텝으로 오신 권사님의 따님이셨는데 결혼 후에 오랜 시간 이제 주말 부부로 지내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어려웠겠죠. 근데 끝나는 그 주간인가 임신 소식을 듣고 우리가 모두 막 기뻐하고 어. 예,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 정말 네.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활동하면서 이런 경사가 또 없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렇죠. 들으면 뿌듯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내 삶의 만나 두란노 어머니 학교 속초 지역에 이미향 권사님, 김현주 권사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해피맘이라는 게 이제 두란노 어머니 학교에서 나온 프로그램인데 이게 어떻게 또 시작된 건가요? 네, 원래 이제 본부 어머니 학교는 1999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두란노 아버지 학교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아버지들이 너무 많이 은혜를 받고 왔는데 가정에 왔더니 실천하려고 해도 부인들이 안 받아주더래요. 그래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어머니 학교가 또 시작이 됐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1999년도에 시작을 했고 해피맘은 그 후에 2012년 12월 13일에 1기가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한참 후에 생겼죠. 그러니까 어머니 학교 5주간 아까 이제 연주 권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5주간에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것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제 사람인지라 네. 네.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더 잘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끝에 어머니 학교 5주간의 프로그램을 더 잘게 쪼갠 거예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0주간의 과정인데 어머니 학교 5주 동안 배운 내용들을 이제 다시 되짚어보고 그 내용들을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가는 생활 속에서 이제 실천해보자라는 의도에서 해피맘이 후속 프로그램으로 시작이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수료한 어머니들 다시 돌아갈 때마다 정신 차려 이러면서 이제 네. 돌아오게 만드는 좀 약간 AS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예, 나중에 케어하는 느낌으로 예, 맞아요. 그런 프로그램이군요. 네. 이게 속초 지역에 생기게 된 계기가 뭔가요? 속초에도 같은 이제 맥락으로 시작을 했죠. 어머니 학교를 하고 와, 다 행복하고 너무 좋았는데 한 달 지나니까 풀어지고. 맹숭맹숭해지고 네. 예, 그래서 속초에서도 해피맘을 해야겠다 이제라는 생각에 1기 때는 굉장히 많이 모여서 한 팀이 했어요. 한 12명 정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많은 인원을 해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 해서 소그룹으로 더 쪼개서 몇 팀이 동시에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해서 지난번 해피맘 사기 때에는 다 줌으로 5팀이 운영이 돼서 14분이 이제 수료식을 했거든요. 아, 지금 해피맘은 그럼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또 모집을 하나요? 네, 해피맘 속초 5기를 지금 현재 모집 중이에요. 그리고 지난 4기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고요. 이제 이게 지속이 되는 게 항상 어렵잖아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쵸. 그런 분들은 스텝으로 섬기시면 늘 지속하실 수 있어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제 경험담이에요. 네, 어머니 학교만 딱 수료하고 손을 딱 떼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가 쉬운데 해피맘도 하고 또 해피맘 끝나고 스텝으로도 섬기고 하면 이 은혜를 계속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같이 동력하시며 스텝으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동안에 정말 해피맘 아니면 뭐 두란노 어머니 학교에서 했던 프로그램 나눔 활동 이런 거 중에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4기 수료식이 기억에 남는데요. 저는 이제 리더로 섬겼었는데 이제 줌 웨일로 만나다가 이제 대면으로 한 번 만나고 수료식에서 이제 만난 경우예요. 근데 10주간 그렇게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만나 오다가 이제 대면으로 이렇게 있고 오늘이 또 수료하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조원들을 보니까 이렇게 또 눈물도 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수료하고
마치 이제 파송하는 느낌. 음. 가정으로 다시 파송해 어머니로서 그 가정에서 정말 미랄이 되어주세요 하는 그 느낌이 딱 오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와서 우리 조원들이랑 같이 기도하면서 참 많이 울었던 수료식이었어요. 같이 울고 웃고 또 같이 이제 수료도 하고 화관도 쓰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리더라는 건 또 이런 기쁨이 있구나. 하나님이 또 이런 걸 알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10주 동안 나누는 게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이렇게 나누면서 네. 또 얼마나 또 친해졌겠어요. 맞아요. 각자의 그 가정으로 파송하는 느낌이었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번 수료식은 저도 앞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감격스럽고 뭉클한 것이 그동안에 너무 못 모였잖아요. 같이 기도하기도 어려웠고. 그런데 그렇게 각자 집에서 컴퓨터 화면으로 만났던 사람들을 다 같이 한 자리에서 만나서 반가워요. 저희가 또 기도를 이렇게 한 사람씩 가운데 세워놓고 항아리 기도로 해줬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서로 그동안 모이지 못했다가 이렇게 갑자기 다 열어놓고 모여서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또 허깅하고 또 여자들은 또 화관 쓰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화관 쓰시고 사진 찍고 막 이러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아, 이런 시간이 오긴 왔구나. 예, 너무 감사하고 그런 수료식이 진짜 이렇게 저희가 사실은 수료식은 까지도 다 줌으로 돼 있는 걸로 처음엔 계획을 했거든요. 대면을 안 하는 걸로.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열어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아, 수료식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시간을 주신 게 네.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진짜. 네. 듣기만 해도 정말 감사하고 기쁨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또 어머니로서의 어떤 역할을 배워가는 시간일 것 같아요. 뭐 해피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숙제 같은 것도 내주시나요? 뭐 집에서 정말 실천하자, 뭐 편지 쓰기, 아니면 뭐 발 씻겨주기, 뭐 이런 것들 뭐 제 생각엔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숙제들도 주시나요? 네. 해피맘에서 나가는 숙제는 어렵지 않아요.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자신을 돌아볼 때에는 내가 들었던 말 중에 기분 좋았던 말 한번 떠올려 보고 또 힘들게 했던 말, 불편했던 말들을 떠올려 보면서 그 말이 왜 생각났을까? 내가 어떤 환경에서 이런 노출됐길래 이런 말들이 내 마음에 남아 있는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남편의 과거를 한번 이제 남편과 데이트하기 이런 숙제가 있어요. 그러면 남편과 데이트를 하면서 남편의 어린 시절을 물어봐 주기. 네. 우리가 보통 부부가 대화할 때 정말 필요한 대화만 하지, 내 얘기는 들어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남편의 얘기는 잘 안 듣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기 하니까 의외로 그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그 남편에게 물어보기 이런 숙제가 있는데 뭐냐면 남편이 듣고 싶어 하는 말. 그래 물어보고 이제 들려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싶대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뭐만 하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숙제인 줄 알면서도 너무 기분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런 것들 뭐 자녀들하고는 어떤 문자 메시지 보내보기, 허깅해주기 뭐 이런 간단한 숙제들이 이제 나가는데 그 숙제를 통해서 자녀하고 허깅할 수 있는 사춘기 자녀들도 엄마 숙제니까 한번 해줘. 아니면 정말 도망 다니는 아이들은 돈 10,000원 줄게 한 번만 해주자. 10,000원 줄게 한 번만 안겨줘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테이프를 끊게 되면 그게 나중엔 자연스러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숙제를 통해서 이렇게 실천이 되면서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가정의 분위기가 바뀔 것 같네요. 그 숙제라는 그 명분이 있어도.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해피맘을 섬기면서 진짜 많은 어머니들 만나셨을 텐데 변화되는 분들 보셨겠어요. 많이 보게 되고 또 대표적으로는 저도 참 많이 변하게 됐거든요. 그 어머니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가정의 공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 그 집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엄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인 얘기를 나누게 돼서 부끄럽지만
저도 이렇게 이혼의 위기 앞에 있었거든요. 예. 그랬다가 어머니 학교를 만나고 해피맘을 만나면서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어요. 예. 그리고 일단 제가 바뀌니까 남편하고의 관계도 좋아지고 또 자녀에게도 또 선한 에너지를 줄 수 있고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변화된 얼마나 제 자신의 성공과 자아 성취를 위해서 이제 30대를 달렸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제 역할이 가정에서 어때야 되고 또 남편에게는 돕는 배필로서 어떻게 서야 된다는 걸 배우게 되면서 많이 변화가 받게 된 것 같아요. 네. 산 증인이 여기 앞에 있었네요. 네. 지금 예를 들어보니까 예비 어머니들도 들으면 참 좋겠다. 결혼하고 나서 내가 아내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걸 좀 정립하는 시간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네. 알고 결혼 생활하는 거랑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어머니 학교도 둘째 주에 아내의 사명이란 주제로 하는데 그리고 해피맘에서도 두 번째 단락이 이제 부부관계 회복하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중점을 두는 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이해하고 결국은 이제 남편을 나와 다르고 잘못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남편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남자의 그 고유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지나고 나면 우리 남편만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원래 하나님이 남자들은 또 이렇게 지으셨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부부관계에 이제 멀어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분들은 이런 것들을 강의를 듣고 배우고 가면 훨씬 결혼 생활하기가 저도 신혼 때 많이 싸웠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다 키우신 선배님들한테 얘기를 듣고 이제 마음 준비도 하고 이 안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어떻게 컸고 이런 걸 다 배우게 되니까 좋은 것 같고요. 진짜 그렇겠네요. 네. 어머니 학교의 주요 목표가 경건한 자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서로 중보 기도해 주죠. 이제 저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화살 기도 급할 때 이렇게 이 기도 해 주세요. 이렇게 서로 중보 기도해 주는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너무 좋네요. 그 네네. 안에서 또 정보도 공유하고 선배들한테 조언도 구할 수 있고 함께 네.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네요. 네네. 와. 네, 오늘 내 삶의 만나 두란노 어머니 학교 속초 지역에 이미양 권사님, 김현주 권사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학교에서 이렇게 해피맘으로 또 섬기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잊지 못할 은혜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 가족이라는 것이 안정된 가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라면서 제 안에는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게 다 적처럼 느껴지고 내가 피 터지게 싸워서 이겨야만 될 대상으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저의 학창 시절과 20대 초반의 삶은 굉장히 아주 세상의 근심을 다 떠안은 불안정한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제 안에 항상 불안감과 두려움과 또 수치심과 이런 것들이 되게 가득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표출되지 않았다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결혼 초에 30대에 굉장히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키더라고요. 제가 기대했던 결혼,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가정이 자꾸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다가 그것이 이제 아이한테 만족을 얻기 위해서 제가 전심전력했어요. 저희 첫째 아이한테. 근데 그 아이가 한 4학년부터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더니 집안에 전쟁이 이제 매일매일 일어났죠. 그러던 차에 제가 어머니 학교 속초 일기를 만나게 됐고 속초 일기를 만나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느낀 거는 제 존재에 대한 거였어요. 나는 그냥 내가 피 터지게 싸워야만 뭔가를 얻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를 세우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저를 그냥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어머니 학교에서. 그리고 정말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주 동안 엄청 많이 울면서 그걸 다 쏟아내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 기간에 어머니 학교를 하는 기간에 이제 제 동생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동생을 떠나보내는 일이 생겼어요.
그 가운데 4주차를 마치고 이제 동생이 우울증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가정이 불안정했을 때 저도 계속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죽음과 이런 것들을 항상 묵상하면서 살았는데 저희 동생 역시도 그런 이제 자신의 결말을 맞이하는 걸 보면서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가 한 인생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를 제가 너무 절실히 느꼈고, 또 한 가지는 거기서 제가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이 상황에서 벌어지나요? 라고 울면서 절규를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어머니 학교 5주차 주제가 십자가와 사명이거든요. 네. 근데 4주차 제가 그렇게 하고 장례를 치르고 5주차에 갈 수 없었는데, 사실은 갈 수 없었는데 저희 남편이 가서 마주 다 마치고 와라 해서 제가 이제 정말 5주차를 어떻게 울면서 이제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그 십자가와 사명이라는 주제가 정말 저한테 확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나 역시도 힘들게 인생을 여기까지 왔구나.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가정들이 더 건강해져서 그 안에서 정말 이렇게 건강한 자녀들이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 동생한테 대한 미안함이 제가 굉장히 그 장례식 시점에 너무 많이 컸어요. 죄책감과 그것들을 하나님이 더 많은 젊은 동생과 같은 젊은 엄마들에게 그 사랑 못다 준 후회하지 말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그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후부터 그냥 어머니 학교가 열리는 곳이면 그냥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뒤에서 어떻게 돕든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10년 넘게 이제 이렇게 왔는데 10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속초지역 팀장으로 세워주시더라고요. 처음엔 두렵고 겁이 나서 저 너무 못난 사람인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제 이랬는데 결국은 이렇게 그 동기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순종하게 하셨고 지금도 역시 그냥 그 열정에 사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예, 엄마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볼 때 저보다 젊은 엄마들이 많이 눈에 띄고요. 그 안에 고민하고 신음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정말 사랑을 느끼고 만나고 위로받으면서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 아이들도 건강한 엄마를 통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사실 예, 오게 된 것 같아요. 정말 네.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하게 세우려는 이 선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사명감으로 달려오셨군요. 네. 김현주 권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또 어머니 학교에 열심히실까요? 결혼 초부터 아예 연애 때부터 그랬지만 계속 뭘 배우고 뭘 자격증을 따고 계속 이렇게 제 자신한테 뭘 쌓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서포트하는 게 당연하고 내가 이런 거 할 땐 남편이 아이 봐주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받기만 하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완전히 반대더라고요. 전 제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제가 남편을 세워주고 섬겨주고 돕는 배필로 남편이 서도록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 성경적으로 이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주시고 19금 얘기도 되게 많아요. 그거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에서는 들을 수 없는 되게 직접적인 그 부부 생활의 어떤 그런 것들. 좀 실질적인 네, 좀 어떤 네. 여자로서의 네, 뭐 이런 네. 성교육 같은 네, 그런 네. 그 부분을 어떻게 또 가져가야 되는가,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셔요, 어머니 학교에서는. 네, 그래서 우리 거룩하신 자매님들한테는 처음에 되게 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막 이렇게. 근데 너무 그 부분이 중요하고 이것도 하나님 창조 사역 안에 다 있는 거고
그런 걸 이제 건강하게 바라보게 바꿔주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네. 음. 그래서 막상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무척 바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이걸 알고 시작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방송 듣는 분들한테 이 해피맘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주변에 권해요. 워낙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교재 그 자체로도 너무 좋고 막 오랫동안 검증을 거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참 매 한과 한과가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권해요. 저도 변했고 이렇게 좋아 권하면 좀 기도해 보고요. 아니면은 저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할게요. 이러면은 막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하지? 또 저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요런 걸 배우고 이제 바라보면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시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막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피맘을 권유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겠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네. 앞으로의 또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현재 해피맘 속초 5기 예비 모임을 하고 이제 출발하는데 10주간의 과정 잘 은혜로 마치는 게 이제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하반기 이제 여름 한 달 쉬면서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반기에는 코로나 상황이 좋아서 대면으로 어머니 학교 속초 9기를 개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본부에서 6월 4일부터 토요일 4번 알콩달콩 부부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돼요. 준비가 되고 있어요. 저희 부부가 이번에 신청을 할 거예요. 해보고 괜찮으면. 네, 너무 좋으면 이제 속초에서도 부부들이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는 다 있었는데 부부 학교는 이제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부 학교를 이제 속초에서도 올해 또는 내년에 개설해보는 그런 바람도 있어요. 좀 더 알콩달콩이라는 표현에서도 아시다시피 새롭게 시작하는 젊은 부부들, 또 아이를 막 양육하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 성경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요즘 젊은 세대는 또 많이 변했더라고요. 저희가 결혼 생활 시작할 때랑 다르게 합리적으로.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협력하는 이런 믿음의 가정들을 많이 세워갈 수 있도록 부부 학교가 또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속초 지역에만 있으니까 지금 영동의 다른 지역 뭐 강릉, 동해, 삼척, 양양 우리도 듣고 싶은데 너무 속초에서만 하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네. 다른 지역으로 또 가실 수도 있나요? 그럼요. 저희 스태프들이 다 아울리치로 가서 섬겨드릴 수 있고요. 또 지금 현재는 대부분 줌으로 하고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고 신청하시면 얼마든지 줌으로 가능하시고, 수료식 때는 먼 거리가 아니시니까 오셔서 참석하시고 그렇게 다 가능하실 것 같아요. 많이 방송 듣고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내 삶의 만나 두란노 어머니 학교 속초 지역의 해피맘으로 또 섬기고 계시는 이미양 권사님 지역 팀장이시고요. 김현주 권사님 두 분 얘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어머니부터 살아야 이제 가정이 사는 그 스위치 또 길잡이의 역할을 합니다. 두란노 어머니 학교 해피맘 많은 어머니들이 또 오셔서 기독교인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느끼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두란노 어머니 학교 속초 지역의 이미양 권사님, 김현주 권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